안녕하세요. 심리 읽어주는 남자 에이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컨텐츠는요, 2인자의 시기 질투, 그래서 생성되는 열등감, 2인자가 1인자에게 가지는 열등감, 심리학에서는요 이것을 살리에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요, 살리에르 증후군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살리에르 증후군은 1인자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2인자가 가지는 심리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직장 내에서 혹은 같은 일을 해야 하는 업종에서 주로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2인자 박명수를 제일 먼저 떠올리는데요, 1인자에 대한 시기 질투를 느끼는 박명수가 살리에르 증후군일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동일한 일을 해야 하는 일에서 천재성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열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살리에르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 살리에르 증후군의 어원은 안토니오 살리에르라는 이탈리아의 궁중 음악사가 있었습니다. 모차르트와 함께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인데요, 아마데우스를 보신 분들은 익히 알고 계실 텐데 이 살리에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차르트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실제로는 모차르트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교육해주고 그 환경에서 굉장히 배려를 많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차르트의 천재성이 엄청나게 부각되어 버리니 이 살리에르 입장에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열등감이 느껴졌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몰아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살리에르 증후군이라는 말이 좀 나왔는데, 실제로는 살리에르가 모차르트에게 그런 열등감을 느끼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이러한 생각을 하시면서 살리에르 증후군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심리학적으로 왜 열등감이라는 것을 느낄까요? 이 열등감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은 자기 만족이 안 되었을 때 열등감을 느낍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도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러의 집안은 다 의사 집안이고 굉장히 명문대 출신의 다들 의사가 됐는데 아들러만 의사가 못 됐어요. 그리고 항상 1등을 원하는 집안에서 1등이 되지 못한 아들러가 느낄 수밖에 없었던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너무 상향화되어 있고 자기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들, 그 안에서 오는 좌절감, 이런 것들이 열등감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만족, 자기 열등감들은 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열등감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못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해버리면 발전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아니야, 난 못하지 않아, 난 잘하는데 왜 저 사람보다 못하지라고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열등감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족,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부터 익힌다면 이 열등감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서치를 하다가 인터넷에서 보니 무한도전에서 1인자에게 굉장한 열등감을 느꼈다, 이러한 것들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정영돈 씨가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살리에르 증후군을 겪었다, 이러한 기사를 좀 접했었는데, 실제로 살리에르 증후군은 자기만족이 되지 않았을 때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방법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사랑은 뭐죠? 나의 욕구를 마음껏 충족시키는 건가요? 예를 들면 쇼핑을 좋아해서 쇼핑에 대한 욕구, 사랑에 대한 욕구, 음식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을 다 충족하는 게 자기만족, 자기 사랑인가요? 그렇지 않죠. 자기 자신이 지금 이렇다, 내가 어떤 상황이다라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자기만족, 자기를 사랑하는 거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인정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아주 주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방법은 다 자신의 시야로 보기 때문에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타인과의 비교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구나, 다른 사람이요 업무량이 10이면 내가 5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그 10과 5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1부터 5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이러한 것들을 인정하고 5만큼 해냈구나 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이고요, 이 인정을 통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5만큼 했구나, 잘 해냈구나, 나머지 5도 충분히 해내볼까? 이러한 방식으로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고 자기를 인정하고 내가 이만큼 했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확보하는 것, 이것이 자기만족이고 자기사랑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자를 시기하거나 질투한다는 것, 이것은
타인에 대한 시선, 타인에 대한 비교, 그런 것들이 남과 남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나를 비교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열등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아무리 1인자가 천재성을 확보한다고 해도 꾸준히 내 일을 해내고 자기만족을 느낀다면 우리는 그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천재성을 너무 시기한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살리에르와 모차르트를 예로 드는데요. 저는 이 살리에르 증후군을 볼 때마다 아사다마오가 굉장히 생각이 나거든요. 아사다마오와 김연아 선수. 근데 김연아 선수가 엄청난 천재라고 불리지만 그 얼음 위에서 스케이팅을 엄청나게 잘하지만 아사다마오 선수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김연아 선수가 월등히 뛰어나니까 천재라고 생각하고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김연아 선수의 서사를 들여다보면 천재가 아니죠. 굉장한 노력을 통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확보한 것입니다. 1인자, 유재석도 마찬가지죠. 유재석은 한 번에 스타가 된 케이스가 아닙니다. 1인자가 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무명 생활을 거치고요. 그 안에서 자기 성찰, 자기 만족, 자기 사랑을 통해서 1인자가 될 수 있었죠. 이처럼 타인의 누군가와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믿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객관적인 자기를 바라보는 능력을 갖춘다면 우리도 충분히 어느 부분에서는 1인자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리에르 증후군에서 2인자의 열등감과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 자기를 만족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자기 삶에서 확장하고 도약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